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자소서 아침 8시까지 쓰다가 잠깐 잠들었는데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떴습니다. 바로 에어프레미아 객실승무원 하반기 채용이 진행된다라는 소식이었죠. 제가 월요일에 진행했던 라이브에서 이미 언급을 드렸었는데 사실 다음 주쯤 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한항공과 채용을 동시에 이렇게 경쟁 구도로 하면서 채용 진행이 될 줄은 저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어쨌든요, 지금 채용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 제가 지난번 유튜브 라이브에서 언급했던 이제 채용 예정 항공사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요. 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때까지는 꼭 설정을 해두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에어프레미아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지금까지 올려놓은 영상이 그 어떤 유튜버들보다도 완벽하게 정확하게 상세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직전 에어프레미아 채용에서도 총 6명의 최종 합격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서류 과정부터 1차, 2차 최종 합격자들의 스펙까지 제가 정말 상세하게 공유해뒀고요.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 그 자소서 항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는 기업 분석과 또 프리미엄 웨이지 있죠, 10가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제가 정말 상세히 유튜브 영상도 촬영해뒀고 또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도 해뒀기 때문에 제가 아래에 이제 댓글로 달아둘 테니까 그 영상과 포스팅부터 반드시 보시라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에어프레미아 하면 지레 겁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4년제 위주다, 그리고 스펙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셔서 걱정을 하면서 지원을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 스펙이 이제 정말 낮은 거 있죠. 정말 최저 기준에 딱 들어맞는 그런 수준이라면 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또 자소서 항목이 2개밖에 안 되고 부담이 좀 적어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재작년에 진행되었던 에어프레미아 채용, 그때도 제가 5명인가 합격을 시켰는데 그때 대비 어떤 이 합격자 스펙이 하향 평준화가 된 점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어프레미아 면접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전 채용과는 다르게 1, 2차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전 현직 승무원들이 굉장히 또 지원을 많이 했었고 지난 직전 채용에서도 서류 합격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종 이제 합격자 중에서는 전직 승무원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외항사 출신과 또 이제 국내 LCC 항공사에서 좀 넘어오려고 했던 분들이 꽤 있었다라는 점은 알고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요. 내가 에어프레미아에 필요한 사람, 에어프레미아만을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한 사람, 에어프레미아에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면 충분히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이제 합격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안전 또는 간호 관련 자격증 경력자 우대한다고 하고요. 외국어 성적 우수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외국어 성적 우수자들은 확실히 이제 합격자들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편인데요. 이제 직전에는 간호사 경력이나 또 안전 혹은 경찰 군인 관련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의 합격 파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력이 없다고 해서 쫄지 말고 그냥 자신있게 준비해서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는요, 현재 취향하고 있는 국가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차별화된 역량, 글로벌 역량, 국제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은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그리고 불어, 독일어 이런 느낌으로 준비를 해보시면 갖고 있다면 충분히 어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항목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합격자들에 대한 스펙, 직전 스펙에 대한 내용은요, 직전 영상과 포스팅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꼭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력이 꽤 중요한 것처럼 보였지만 또 결국 최종 합격했던 제 합격생들을 좀 본다면요, 면접 실력이나 그런 자신감, 애티튜드, 그리고 에어프레미아를 얼마나 준비했는지에 대한 그 정도가 중요했지 본인의 경력이 엄청나게 중요했던 것은 크게 아니다라는 점을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건 제 스펙 영상, 즉 팩트에 근거된 내용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합격한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을 본다면요, 이제 완벽한 에어프레미아 기업 분석, 그래서 에어프레미아의 니시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자소서와 면접에 적용시키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인데 사실 이 이제 역할에서는요, 제가 실제 진행했던 특별 클래스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요. 정말 몇 시간에 달하는 에어프레미아의 모든 기업 분석과 뉴스레터 다 분석하고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는 그 영상들이 제가 준비해서 진행을 했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가 된 이후에 현장 면접에 적용되고 이전 에어프레미아 기출 문제를 토대로 이제 면접 준비를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원활하게 슝슝슝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요, 자소서 첨삭과 함께 특별 클래스 이제 영상으로 공부하고 나중에 서류 합격 시 이제 면접까지 진행되는 거 제가 진행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 그리고 제 해당 영상 댓글 보고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에어프레미아 항목은요, 두 항목이고요. 간략하고 깔끔합니다. 달라진 점은요, 글자 수가 늘어났다라는 점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에어프레미아 자소서가 이제 이런 항목 대비 글자 수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평가를 감히 해봤었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글에서 묻는 질문의 내용은 많은데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정말 뭐 간략하게 수박 겉핥기와 같은 글이 나오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바로 개선 반영이 되었네요. 자, 1번 항목은요, 본인과 일치하는 프레미엄 웨이즈 2가지 이상을 연관지어서 본인이 왜 에어프레미아에 적합한지 서술해주세요. 일단은 해당 항목은 직전 항목과 똑같기 때문에 제 이전 영상 그리고 이전 포스팅을 자세히 보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프레미엄 웨이즈 10가지에 대한 분석을 마쳤습니다. 그 분석만 보시면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필하고 이 자소서에 녹여낼지 내 경험과 접목시킬지가 마구 떠오를 거라고 제가 자부하니까요. 그 해당 포스팅과 영상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자소서 작성을 하시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200자가 늘었기 때문에 좀 번외에 추가 어떤 옵션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에어프레미아의 어떤 문화적 가치관과 공감대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그만큼 가치관과 경험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 700자의 장점이자 여러분들이 차별화된 점을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700자이기 때문에 제목부터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700자 이상부터는요, 제목을 통해서 그 글을 읽고 싶을지 덜 읽고 싶을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제목에 해당 내용들이 좀 포함되고 포괄될 수 있고 느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레미엄 웨이즈 이제 10가지 중에서 6가지가 팀워크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고한 팀워크십, 소속감, 애사심, 애교심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험 사례들을 가치관과 함께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실 지난번에는 글자 수가 500자가 제한이기 때문에 전혀 격과 결이 다른 프레미엄 웨이즈를 선택하기보다는요, 결이 비슷한 것을 선택해서 이 각자의 어떤 팀워크가 시너지를 줄 수 있는 프레미엄 웨이즈를 선택하고 이것을 묶어서 경험이랑 엮어서 500자를 구성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700자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전략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제 해당 원칙별 그 글자 수가 되게 길잖아요. 그 글자 수가 이제 자소서의 큰 글자 수의 어떤 공백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는 숫자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1, 3, 5, 7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700장목에서는요, 결이 완전히 다른 것을 2가지 선택할 수도 있고 결이 같은 2가지 혹은 3가지를 선택해서 깊게 내 가치관과 경험을 파고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이 같은 거 뭐 2가지 혹은 다른 거 1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4단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 무조건 2갈씩 내가 왜 에어프레미아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가능하다면 뭐 항목까지 넣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왜 적합한지를 설명해 주시고 이제 그 2번째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어울리는 그 항목들을 이야기 풀어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이제 이 가치가 본인에게 어울리는 이유 혹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이런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대해서 풀어주시면 좋고요. 자, 3번째는요, 이제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나와야겠죠. 상황에 따라 하나의 경험을 세세하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상황에 따라 또 다른 경험을 2가지 나눠서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앞으로 포부인데 이제 이러한 프레미엄 웨이즈를 잘 실천하겠다, 어떻게 실천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겠다라는 방향성도 괜찮은데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언급하지 못해서 아쉬운, 그런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가치까지 함께 챙겨가겠다라고 하는 포부형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500자에서는 이제 포부를 넣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700자에서는 넣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자, 2번은요, 본인이 프레미엄 크루가 되기 위해 노력해온 경험 또는 경력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자, 이건 그냥 쉽게 정말 대치하면요, 객실 승무원이 되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입니다. 제가 스튜디오 테디 수업을 하면요, 2주차쯤에 제가 진행하는 질문과 똑같은 항목이고요. 객실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요? 비슷한 거 찾아보면요, 더 좋은, 더 높은 경쟁력 있는 객실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요? 본인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이야기해보세요. 우리가 왜 본인을 뽑아야 되나요? 땡땡항공의 승무원이 되기 위해 본인이 노력한 점, 똑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항목이고요. 티웨이 항공
항공의 이번 항목과도 어쩌면 비슷한 부분인데 해당 항목은 500자였고 이것은 700자이기 때문에 조금 쓸 수 있는 범위의 폭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목해야 되는 점은 왜 굳이 프리미엄 크루라고 했을지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 객실 승무원이긴 한데 프리미엄 크루여야 된다는 거. 자, 객실 승무원이 되기 위한 어떤 역량은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글로벌 역량, 서비스 마인드, 서비스 역량, 그리고 안전 역량.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죠. 그리고 또 경험과 경력을 좀 구분해 본다면 이제 경험이라고 한다면 학교 생활, 전공, 공부, 대외 활동, 동아리, 또 개별적인 활동, 봉사 활동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경력이라는 것은 특정한 회사, 조직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가지고 특정 분야, 특정 역량을 발휘해서 개발해서 어떤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경력이 되는데요. 이때 경력이 아르바이트도 경력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내가 적는 게 조심스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또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딱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해서 나는 이 역량만큼은 정말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어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제 에어프레임에 더욱더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이런 두 가지의 경쟁력을 밸런스 있게 갖췄다라는 것을 어필해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차별화된 한 가지를 좀 소개해드린다면요. 전략적인 부분. 이제 에어프레미아 홈페이지 가면요. 객실 승무원들이 이제 에어프레미아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유튜브, 블로그, SNS만 보더라도요. 실제 에어프레미아 승무원들이 다양한 역할들을 멀티플레이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기획, 마케팅, 홍보, SNS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에어프레미아에 딱 소속된 조직원으로서 이 소속감을 갖고 회사의 성장, 인지도 향상, 더 넓은 세상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HSC 에어프레임의 가치를 더 널리 알리고 고객들에게 더 높은 만족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부서의 역할 혹은 다양한 업무, 객실 승무원 직무 이외에도 어떤 역량과 경험과 경력을 갖추어서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또 보여줄 수 있다면 훨씬 더 차별화된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조직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 기여할 수 있는 점, 근데 그것이 나의 강점이고 경쟁력이면 너무 좋아.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봉사정신 이런 것과 같은 가치도 가능하니까 너무 제가 말씀드린 것에만 한정 지을 필요는 없고요. 객실 승무원으로서 더 좋은 서비스, 더 높은 안전 책임지고 회사의 성장 발전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역량이라면 저는 모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역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취향하고 있는 취향지, 앞으로 취향 예정인 곳들이 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에어프레임의 가치를 대한항공만큼 글로벌 고객 만족도 18년 연속 1위 달성 이런 것처럼 어떻게 좀 성장시키고 인지도를 확고하게 신뢰받을 수 있게 할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자소서 방향을 쓰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4가지로 한번 이야기해보면요. 자, 첫 번째 두 갈식으로 어떤 역량을 쌓아왔는지 서술을 하는 게 기본이 되겠네요. 두 번째는 그 가치와 그 역량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세 번째는 구체적인 이제 경험을 써야겠죠. 이때는 한 가지 쓸 수도 있고 두 가지 쓸 수도 있겠네요. 본인의 전략에 따라서 하나로 쭉 가거나 두 개로 쪼개어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누어서 가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노력을 했고 배운 점, 느낀 점, 차별화된 경쟁력, 앞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점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면 좋고요. 마지막 4번째는 당연히 포부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셔도 되고요. 위에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라는 그 3번째 항목에서 길이감이 길다면 그냥 컷 쳐도 됩니다. 거기에서 에어프레미아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어프레미아만을 위한 사람이고요.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공부를 정말 많이 한 것 같은 그 느낌을 실질적으로 글에서, 면접에서, 표정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첨삭도 중요하지만 특별 클래스를 통한 이 에어프레임의 전 기업 분석이 된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대한항공과는 다르게 이것은 제가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하지 않고 이전에 진행했던 대로 특별 클래스를 따로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갑작스럽게 채용이 2개가 떠서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너무 주저하지 말고요.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전문가의 이야기 들으면 되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생각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그 꿈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